여러분, 구글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오팔이라는 이름의 AI 슈퍼 에이전트를 공개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말로만 시키면 AI가 알아서 나만의 소프트웨어 툴을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AI 앱 공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완전 무료입니다. 제가 직접 써본 결과 솔직히 제가 월 10만 원 넘게 돈 내고 쓰는 웬만한 유료 툴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코딩이 뭔지, API가 뭔지 전혀 몰라도 단 1분 만에 머릿속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하는 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글 오팔이 대체 무엇인지, 기존의 다른 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걸로 우리 같은 일인 창업가나 기획자들이 뭘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 오팔 대체 정체가 뭐야? 자, 먼저 오팔이 뭔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오팔은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을 자연스러운 말로 설명하면 구글의 제미나이, 이마젠, 비오3 같은 최신 AI 모델들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서 그 앱을 뚝딱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링크를 넣으면 클릭률 높은 썸네일 아이디어 4개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툴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오팔이 알아서 영상 분석을 위한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과 이미지 생성을 위한 이마젠4 모델을 엮어서 정말로 작동하는 AI, 썸네일 제작 툴을 만들어주는 식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걸 만들려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디자이너가 한 팀이 되어 며칠 밤을 새워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두 번째, 오팔 대 다른 툴들. 왜 오팔이 압도적인가? 그런데 이런 툴, NA센이나 린디 같은 거 이미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PM의 관점에서 보면 오팔은 기존 툴들의 단점을 완벽하게 파고든 아주 영리한 제품입니다. NA센 같은 자동화 툴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솔직히 비개발자가 쓰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노코드라고는 하지만 API가 뭔지, 웹훅이 뭔지, 제이슨 데이터 구조가 뭔지 모르면 사실상 제대로 쓰기 어렵죠. 이건 개발자를 위한 노코드 툴에 가깝습니다. 린디 같은 AI 에이전트 툴은 훨씬 쉽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최소 월 $100, 우리 돈으로 13만 원 이상을 내야 쓸 수 있죠. 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이런 비용을 태우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구글 오팔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째, 완전히 무료입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비용 걱정 없이 무제한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실패의 비용이 0에 가까워진 거죠. 둘째,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기술 용어 하나 몰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우리말로 설명하면 끝입니다. UI도 애플 앱처럼 직관적이고 아름답죠. 이건 모두를 위한 노코드 툴입니다. 셋째, 구글 검색이 기본으로 연동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내가 만드는 앱이 인터넷상의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NA센 같은 툴로 이걸 구현하려면 퍼플렉시티 API를 또 연결하는 등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팔은 소수의 전문가만 다룰 수 있었던 비싸고 어려운 공작 기계를 누구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무료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건 그냥 게임 체인저입니다. 세 번째, 실전 데모. 1분 만에. 나만의 AI 툴 만들기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지금부터 제가 딱 3분만 투자해서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AI 툴 3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블로그 글쓰기 툴입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SEO 키워드를 입력하면 구글 검색으로 최신 정보를 리서치해서 그 주제에 맞는 1000자짜리 블로그 글을 써주는 툴을 만들어줘. 엔터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네, 끝났습니다. 오른쪽에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앱 화면이 나타났죠? 시작을 누르고 AI 슈퍼 에이전트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팔이 구글 검색으로 리서치를 하고 제미나이 모델을 사용해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AI 밈 생성기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재미있는 밈 아이디어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그에 맞는 밈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툴을 만들어줘. 네,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챗GPT한테 SEO 관련 밈 아이디어를 하나 받아서 넣어보겠습니다. 구글이 내 새 페이지를 인덱싱 해주기를 기다리는 해골... 와, 보세요. 정말 그럴듯한 밈 이미지를 바로 만들어주네요. 마지막, AI 게임 컨셉 영상 생성기입니다. 좀 더 복잡하게 시켜보죠. 도시 이름과 게임 장르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게임 컨셉 설명과 함께 10초짜리 시네마틱 컨셉 영상을 비오3 모델로 만들어줘. 이것도 되네요. 방콕과 사이버펑크를 입력했더니 넌사인이 가득한 방콕의 야경을 담은 멋진 컨셉 영상을 뚝딱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3분 만에 3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팔의 힘입니다. 네 번째, PM의 관점. 우리는 오팔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그럼 우리 같은 기획자, PM, 1인 창업가들은 이 미친 도구로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거대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아이디어의 초고속 검증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시장 조사하고 기획서 쓰고 개발자 구하느라 최소 몇 달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그날 바로 오팔로 MVP, 즉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잠재 고객에게 링크를 보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툴을 만들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월만 원이면 쓰시겠어요? 라고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실패의 비용과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초개인화된 맞춤형 툴 제작입니다. 오팔의 진짜 무서운 점은 리믹스 기능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훌륭한 툴을 가져다가 내 상황에 맞게 한 줄만 수정해서 나만의 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만든 블로그 글쓰기 툴을 리믹스해서 이 툴이 글을 쓸 때 반드시 코리스 AI 채널의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말투와 스타일을 참고해서 쓰도록 수정해줘 라고 단 한 문장만 추가하면 저만의 코리스 AI 전용 글쓰기 봇이 탄생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글 오팔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완전한 민주화를 선언한 겁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코딩이라는 거대한 장벽 없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는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오팔로 어떤 앱을 가장 먼저 만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끝난 줄 아셨죠? 오늘 우리는 구글 오팔이라는 코딩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툴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구글이 그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너스 트랙으로 지금 시장이 왜 구글에 다시 열광하는지, 그들의 미친 실적과 주가의 진짜 이유를 PM의 관점에서 딱 4분만 더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보여주는 구글 제국의 귀환. 최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임을 증명했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AI 시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픈 AI의 GPT 시리즈에 열광하며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할 때 구글은 조용히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구글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AI 수익화의 비밀. 그렇다면 구글의 이 미친 실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PM의 관점에서 보면 구글의 AI 수익화 전략은 두 개의 거대한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 AI로 강화된 광고 머신 오픈 AI가 챗GPT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직도 고민하고 있을 때 구글은 이미 자신들의 핵심 수익원인 검색 광고에 제미나이를 깊숙이 이식했습니다. 이제 구글 광고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매력적인 광고를 보여줍니다. 광고 효율이 극대화되니 광고주들은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죠. AI가 구글의 현금 창출 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두 번째 엔진, 조용히 성장한 거인 구글 클라우드.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구글 클라우드는 이 전쟁의 군수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클라우드 부문은 전년 대비 3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이제는 회사의 핵심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 중 하나가 바로 구글입니다. 세 번째, 오팔의 진짜 역할. 생태계의 덧자. 그럼 다시 오팔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구글은 왜 이렇게 훌륭한 툴을 무료로 풀었을까요? 자선 사업가가 되려는 걸까요? 천만에요. 오팔, 구글 시트 속 제미나이 AI 검색 모드. 이 모든 것은 구글의 거대한 생태계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달콤한 미끼입니다. 오팔로 앱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글의 다른 서비스, 즉 제미나이나 구글 클라우드를 쓰게 되고 우리는 결국 구글 생태계의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글이 가장 잘하는 플랫폼을 이용한 가두리 전략입니다. 최종 결론, 왕은 쉽게 죽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구글의 최근 행보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AI 전쟁은 화려한 신기술 발표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결국 탄탄한 기존 사업, 압도적인 인프라, 그리고 사용자를 묶어두는 강력한 생태계를 가진 왕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오픈 AI와 같은 혁신적인 도전자들의 등장은 이 시장을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들고 있지만 구글이라는 거대 제국의 저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합니다. 여러분은 이 AI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 귀한 시간과 돈을 태워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로 구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AI 기초라는 강의를 직접 들어본 건데요. 왜냐고요? KK 구독자님들의 시간과 돈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대신 맛보고 이게 정말 동합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럴싸한 마케팅인지 뼛속까지 파헤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강의, 솔직히 AI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께는 돈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PM,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 취준생처럼 AI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께는 꽤 괜찮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굳이 유료 강의 결제 안 하셔도 제가 5시간 동안 배운 내용의 엑기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5가지를 뽑아서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의 핵심은 바로 AI 도구의 3가지 유형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지금 당장 내 업무에 어떤 AI를 가져다 써야 할지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제 채널 컨셉 아시죠? 본업하면서 편집 없이 날 것 그대로, 하지만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 더 진한 인사이트만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핵심, AI 도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AI 툴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툴들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강의에서는 이 도구들을 명확하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하하. 첫째, 독립형 AI 도구 스탠얼론 AI 툴즈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 자체로 완결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미드저니 같은 것들이죠.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용성이 높아서 글쓰기, 이미지 생성, 자료 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쓸 수 있는 맥가이버 칼 같은 존재입니다. 설치도 필요 없고 그냥 로그인만 하면 되니 접근성이 가장 좋죠? 둘째, 통합형 AI 기능 Integrated AI Features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안에 쏙 들어온 AI 기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용 제미나이입니다. 구글 문서에서 글을 쓰다가 바로 제미나이를 호출해서 글을 다듬거나 구글 슬라이드에서 발표 자료에 쓸 이미지를 바로 생성하는 식이죠. 따로 다른 사이트에 갈 필요 없이 내가 하던 작업의 흐름을 끊지 않고 바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노션 AI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맞춤형 AI 솔루션 커스텀 AI 솔루션입니다.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특정 기업이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 제작된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폐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맞춤형 AI를 개발해서 진단 정확도를 2%에서 4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예전에 세일즈 팀에 있을 때 200개가 넘는 고객사를 관리했었는데 고객사별로 과거 데이터, 업계 트렌드, 계절적 요인을 모두 분석해서 이번 분기에는 이 고객사를 가장 먼저 공략해야 합니다. 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맞춤형 AI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건 범용 툴로는 해결이 안 되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푸는 특수부대 같은 AI입니다. 나는 개발자가 아닌데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싶으시죠? 놀랍게도 요즘은 이런 맞춤형 솔루션도 노코드 로우코드 툴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숨겨진 맥락을 명시적으로 꺼내줘라. 자, 이제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실전 꿀팁입니다. 우리가 AI에게 일을 시켰는데 자꾸 멍청한 대답만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숨겨진 맥락, implied context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채식주의자인 친구에게 뉴욕 맛집을 추천해준다고 상상해보세요. 친구가 뉴욕 맛집 추천해줘 라고만 물어도 저는 알아서 스테이크 하우스는 빼고 채식 옵션이 좋은 식당들을 추천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 친구가 채식주의자라는 숨겨진 맥락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AI는 그걸 모릅니다. 챗GPT에게 그냥 뉴욕 맛집 3곳 추천해줘 라고 하면 AI는 가장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욕에 있는 채식 옵션이 훌륭한 레스토랑 3곳을 추천해줘 라고 명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맥락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건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 연봉 협상을 요청하는 이메일 초안을 AI에게 부탁한다고 해보죠. 그냥 연봉 협상 이메일 써줘 라고 하면 아주 일반적인 인터넷에 널린 템플릿 수준의 결과물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겨진 맥락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작년에 10% 연봉 인상을 받았고 올해는 우리 팀에서 최고 성과를 냈어. 동종 업계 평균 인상률은 12%라고 해. 이 모든 맥락을 고려해서 15% 인상을 요청하는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톤의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줘. 어떤가요? 결과물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AI와 일할 때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얘는 내가 아는 걸 아무것도 모른다.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 모든 배경과 맥락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자. 이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세 번째 핵심, 제로샷과 퓨샷 프롬프팅을 구분해서 사용하라. 조금 더 고급 기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롬프팅에는 크게 제로샷과 퓨샷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킥카이 아주 쉽습니다. 샷은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로샷 프롬프팅은 말 그대로 예시를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범블 앱에서 쓸만한 센스 있는 자기소개 문구 써줘 처럼요. 간단하고 빠르지만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퓨샷 프롬프팅은 몇 개의 예시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범블 앱에서 쓸만한 센스 있는 자기소개 문구를 써줘. 아래는 내 친구가 써서 성공했던 예시들이야. 이런 느낌을 참고해줘. 예시 하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시 둘, 나는 직업이 의사예요. 이렇게요. AI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스타일과 톤앤매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주는 셈입니다. 당연히 제로샷보다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복잡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이 필요할수록 퓨샷 프롬프팅, 즉 좋은 예시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핵심, 복잡한 과업은 생각의 삿을 chain of thought로 쪼개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AI에게 한 번에 너무 크고 복잡한 일을 시키면 종종 길을 잃고 헛소리를 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소개서 써줘 같은 거대한 과업을 한 번에 던져주는 것과 같죠. 생각의 삿을, 프롬프팅은 이 거대한 과업을 잘게 쪼개서 단계별로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끼리를 먹을 때 한 입 크기로 잘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하.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렇게 3단계로 쪼개는 겁니다. 1단계 후킹. 내 이력서와 지원하는 회사의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인사 담당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강력한 도입부, 훅, 문단 3가지를 작성해줘. 2단계 본문. 1단계에서 나온 결과물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 뒤 아주 좋아. 이 도입부에 이어서 내 핵심 역량과 경험을 직무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본문 내용을 작성해줘. 3단계 마무리. 완벽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 대한 나의 열정과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마무리 문단을 작성해줘. 어떤가요? 각 단계마다 제가 피드백을 주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은 훨씬 더 정교하고 완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보고서나 제안서를 쓸 때 이 생각의 사슬 기법을 꼭 활용해 보세요. 생산성이 달라집니다. 5번째 핵심, AI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인간이 개입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AI는 만능이 아닙니다.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죠. 이 한계를 모르고 맹신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AI의 3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편향된 데이터.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면 결과물도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최신 정보 부족. 대부분의 AI 모델은 특정 시점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했습니다. 챗GPT의 경우 2023년 8월까지죠. 따라서 그 이후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환각, hallucination. 이건 AI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지어내는 현상입니다. 최근 구글과 메타가 합병해서 무글이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와 같이 아주 그럴듯하게요. 따라서 우리는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입니다. 특히 건강, 법률, 금융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거나 여러 번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AI는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강력한 조수이지 우리를 대신해 모든 책임을 져주는 상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인간인 우리의 몫입니다.
자, 오늘 구글의 유료 강의를 바탕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AI 도구의 3가지 유형, 숨겨진 맥락 꺼내기, 제로샷과 퓨샷, 생각의 사슬, 그리고 AI의 명확한 한계까지. 이 원칙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셔도 구독자님들의 생산성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될 겁니다.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개념들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바이브 코딩 툴들을 활용해서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콘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자님들은 오늘 배운 내용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업무에 적용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실전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혹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아마 말도 안 돼! 라며 고개를 저을 겁니다. 자본, 인력, 기술, 데이터까지 모든 면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지금 2025년을 목전에 둔 이 시점이 코딩 한 줄 모르는 우리 같은 비개발자,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들이 심지어 혼자서 그 거대 기업들이 절대 넘보지 못하는 시장을 파고들어 돈을 벌 수 있는 역사상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고요? 캐키. 제 친구가 만든 아주 작은 AI 스타트업은 바로 어제 단 하루 만에 신규 고객이 260% 폭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 산업을 뒤덮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서핑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항공모함처럼 크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나 작은 무인도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너무 크고 둔하고 비효율적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 틈새 니치 마켓이 우리 같은 일인 기업가, 즉 솔로프리너들이 발견해야 할 노다지 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이 왜 1인 기업의 황금기인지, 거대 기업들은 왜 틈새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코딩 한 줄 모르는 우리가 바이브 코딩 툴, 예를 들어 러버블, 레플릿, 커서 같은 혁신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단 24시간 만에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함께 뼛속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컨셉 아시죠? 본업하면서 편집 없이, 화려한 효과는 없지만 구독자님들의 통장 잔고를 바꿔줄 진짜 인사이트는 가득 담았으니 오늘 좀 길더라도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5년이 왜 1인 기업의 골든타임인지부터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의 비용과 시간이 혁명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머릿속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 팀을 구하고 감각 있는 디자이너를 섭외하고 시장을 분석할 마케터를 채용해서 최소 수개월, 많게는 수억 원의 초기 자본을 태워야 MVP, 즉 최소 기능 제품 하나를 겨우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디어를 떠올린 순간부터 사용자가 직접 써볼 수 있는 AMP 출시까지 단 24시간, 이게 더 이상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된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코딩? 이제 AI와 대화하면서 하면 됩니다. 바이브 코딩의 시대가 열린 거죠. 러버블, 레플릿, 커서 같은 툴을 사용하면 제가 한국말로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간단한 게시판 기능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AI가 필요한 코드를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고요. 더 이상 어려운 코딩 언어에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 포토샵 한번 안 켜본 사람도 캔바나 미드저니 같은 AI 툴을 이용하면 몇 번의 클릭과 몇 개의 단어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로고, 앱 아이콘, 마케팅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케팅 문구나 영상 스크립트요? 파피 AI나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이 24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구독자님의 타겟 고객에게 가장 잘 먹힐 만한 카피를 수백 개씩 쏟아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회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야만 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통찰력 있는 사람 한 명이 여러 개의 AI 서비스를 월 몇만 원에 구독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제품의 상품화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비싸고 편집 기술이 어려워 소수의 방송국만 영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앱이나 웹서비스 같은 제품을 만드는 기술조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변화는 투자 시장도 바꾸고 있습니다. Y 컴비네이터 같은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들조차 이제는 수십 페이지짜리 거창한 사업 계획서보다 이렇게 가볍고 빠르게 만든 MVP를 통해 증명된 실제 시장 반응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AI 관련 시장은 앞으로 수년 내에 최소 수천억 달러에서 최대 1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70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재편입니다. 성장하는 시장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만큼 성공 확률이 높은 전략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파도의 가장 앞자리에 올라탈 최적의 타이밍인 거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AI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찾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K 언뜻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기존 대기업에서 10년, 20년씩 일하며 성공 방정식을 익힌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업무 방식, 즉 관성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정해진 프로세스와 보고 라인에 익숙하죠. 하지만 모든 기술과 시장 상황이 매주, 심지어 매일 바뀌는 AI 업계에서는 이런 과거의 성공 공식과 관성이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이 새로운 툴과 방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빠르게 실험하며 실패하고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원자의 과거 이력이 아니라 학습 능력과 적응 유연성을 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 PM인 구독자님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코딩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고객의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기획하고 그것을 시장에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업의 본질에 대한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AI라는 강력한 실행 도구를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거대 기업은 너무 커서 못하지만 1인 기업가는 날렵하게 파고들 수 있는 시장들, 제가 몇 가지 유망한 분야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개인화된 콘텐츠 팩토리입니다. 요즘 비즈니스를 하려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뉴스레터까지 최소 5개 이상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 이걸 한 사람이 혹은 작은 팀이 어떻게 다 할까요? 대부분 콘텐츠 제작의 압박감에 지쳐서 나가떨어집니다. 바로 이 고통을 해결해주는 AI 솔루션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의사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담은 1시간짜리 유튜브 영상 하나만 올리면 AI가 자동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서 1분짜리 쇼츠 10개, 핵심만 요약한 블로그 글 3개, 인스타그램용 카드 뉴스 5세트, 관련 건강 상식을 담은 트위터 글 20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예약 발행까지 해주는 서비스. 상상만 해도 시간을 엄청나게 아껴주지 않나요? 과거 게리 베이너척 같은 인물은 수백 명의 직원을 갈아 넣어 이걸 인력으로 해결했지만 이제 우리는 AI를 활용해서 단 몇 명이 혹은 혼자서도 이런 콘텐츠 공장을 만들고 구독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쁜 전문직이나 소상공인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 겁니다. 두 번째, 초고도화된 틈새 시장 전문 AI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란 특정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네 작은 식당의 전화 주문과 배달 앱 주문을 통합해서 받아주는 AI 전화비서,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딱 맞는 외주 프로젝트를 각종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찾아와 제안해주는 AI 매니저, 미국에서처럼 개인이 받은 수백만 원짜리 병원비 청구서가 적절한지 분석하고 부당한 항목이 있으면 병원과 대신 협상해서 비용을 깎아주는 AI 에이전트까지. 이런 것들은 시장이 너무 작거나 각 케이스별로 너무 복잡해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공룡들은 절대 신경 쓰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들이 모이면 거대한 시장이 됩니다. 이런 에이전트를 보이스플로우나 커서 레플릭 같은 노코드 로우코드 플랫폼을 이용하면 복잡한 코딩 없이도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하고 시장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일상에서 겪었던 불편함, 내 주변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AI 튜터입니다. 교육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 중 하나이지만 가장 변화가 더딘 산업이기도 합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수십 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방식은 산업혁명 시대의 유물이죠.
링크드인의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최근 한 실험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AI 코치와 함께 공부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험에서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교육시장의 패러다임이 대량 생산에서 개인 맞춤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 이해도, 흥미 분야에 맞춰 1대1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죠. 언어 학습 시장에서는 이미 듀오링고 같은 서비스가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수학, 과학, 코딩, 심지어 글쓰기나 악기 연주 같은 예체능 분야까지 이 모델이 빠르게 확산될 겁니다. 만약 구독자님께서 특정 분야의 깊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라면 그 지식을 가르치는 AI 튜터를 직접 만들고 월 구독 모델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가장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바로 프롬프트 판매입니다. AI에게서 최고의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지시문, 즉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드저니에게 그냥 사이버펑크 로고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과 80년대 레트로 스타일과 넌사인이 결합된 사이버펑크 느낌의 로고, 벡터 아트 스타일로 보라색과 파란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해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의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고품질 프롬프트는 비전문가가 만들기는 어렵지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베이스 같은 프롬프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잘 만든 프롬프트 하나가 수백, 수천 번씩 팔려나가며 월 200에서 500달러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주는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만약 구독자님께서 특정 분야, 예를 들어 건축 인테리어, 패션 디자인, 음식 사진, NFT 아트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그 분야에 특화된 고품질 프롬프트 묶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콘텐츠 팩토리, 틈새 시장 AI 에이전트, AI 튜터, 프롬프트 판매까지 이 모든 아이디어의 공통점이 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거대한 자본이나 수십 명의 직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한 건 오직 시장의 문제를 발견하는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AI 툴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배우고 실험해보려는 실행력뿐입니다. 제가 앞으로 제 채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바이브 코딩이 바로 이 실행력을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어려운 코드를 한 줄 한 줄 외우고 짜는 게 아니라 레플릿, 러버블, 커서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AI와 대화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싸워가며 내가 상상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경량 문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새로운 생존 방식입니다. 구독자님들, 이제 제품을 만드는 기술 자체는 모두에게 평준화되었습니다. 진짜 차별점은 무엇을 만드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 멀리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바로 구독자님들 각자가 매일 겪고 있는 혹은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그 작은 문제와 불편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떤 틈새 시장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들은 아이디어 중 어떤 것에 가장 마음이 끌리시나요? 혹은 구독자님이라면 어떤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어쩌면 그 아이디어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구독자님의 뇌를 자극하고 심장을 뛰게 했다면,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직접 바이브 코딩 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날것의 과정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튜토리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 네이티브를 위한 날것의 생산성 코리스 AI입니다. 제미나이, GPT, 클로드, 요즘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는 GPT가 최고라고 했다가 오늘은 클로드가 더 낫다고 하고 내일은 또 제미나이가 모든 걸 바꿀 거라고 합니다. 마치 AI 춘추전국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PD님, 그래서 대체 뭘 써야 해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료로 구독해서 쓰고 있는 이 3대 AI 천왕들에게 똑같은 질문들을 던져보고 어떤 놈이 가장 빠르고 똑똑하고 쓸모있는지 그 밑바닥까지 전부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 테스트가 아닙니다. 각 AI의 숨겨진 성격과 전문 분야를 파악하고 당신의 업무 상황에 딱 맞는 필살기 툴을 찾는 여정이 될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AI 툴에 대한 모든 고민을 종결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1. 실시간 정보 검색 능력, 기본 중의 기본.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실시간 정보 검색 능력을 보겠습니다. 질문은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입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이제 세 모델 모두 웹 검색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실시간 정보를 잘 가져옵니다. 속도는 GPT, 제미나이, 클로드 순으로 빨랐습니다. 특히 GPT는 답변 후에 혹시 다른 지역 날씨도 궁금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스윗함까지 보여주네요. 테스트 2. 데이터 검색 및 비교 분석 능력.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를 찾고 비교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보겠습니다. 질문은 대한민국 인구수와 GDP에 대해 알려줘. 그리고 이걸 미국과 표로 비교해줘. 입니다. 속도는 역시 GPT, 제미나이, 클로드 순으로 빨랐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GPT는 24년 기준으로, 클로드는 24년 기준으로 답변한 반면 제미나이는 25년 전망치까지 섞어서 보여주더군요. 가장 최신 정보를 보여주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데이터의 기준 시점이 섞여 있어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테스트 3. 미래 예측 및 심층 분석 능력. 세 번째 질문, 정답이 없는 분석의 영역입니다. 질문은 AI가 발전하면서 앞으로 3년 안에 사라질 직업에 대해 알려줘입니다. 속도는 여전히 GPT가 가장 빨랐지만 답변의 내용은 세 모델 모두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클로드의 답변이 가장 문장 구조가 깔끔하고 읽기 편안했습니다. 테스트 4. 창의적 요약 및 스토리텔링 능력. 네 번째, AI의 창의성과 글맛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건국 이후 10년 단위로 끊어서 2025년까지 짧고 재미있게 요약해줘 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국 이후 10년 단위, 즉 48년에서 57년, 58년에서 67년 형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정확히 수행한 것은 GPT뿐이었습니다. 제미나이와 클로드는 40년대, 50년대, 60년대처럼 두루뭉술하게 끊어서 답변하더군요. 하지만 재미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GPT는 교과서처럼 딱딱하게 요약한 반면 제미나이와 클로드는 우리도 이제 나라가 생겼어요. 달려라 공장, 달려라 대한민국. 같은 재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훨씬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로드의 글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번외 질문, 너 좌파야 우파야?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찔러봤습니다. 너는 좌파야 우파야? 결과는 세 모델 모두 이 악물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AI 모델입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크크. 테스트 5. 전문가 수준의 지식 탐색 및 학습 능력. 자,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복잡한 전문 지식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보겠습니다. 질문은 체인 오브 솥에 대한 최신 논문을 찾고 쉽게 설명해줘. 그리고 나를 테스트할 문제 3개를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로 내줘 입니다. GPT는 제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최신 논문을 기반으로 한 설명과 함께 난이도별 퀴즈까지 정확하게 출제했습니다. 클로드 역시 적절하게 답변했지만 중간에 마크다운 형식이 깨져서 가독성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미나이는 제 질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COT에 대한 문제를 내달라는 요청을 COT를 사용해서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 3개를 내주더군요. 크크다만 제미나이 앱에서 이 프롬프트를 실행하면 실제 퀴즈 앱을 코드로 짜준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최종 평가. 그래서 누가 최고인가? 마지막으로 각 AI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셋 중에 누가 최고야? GPT는 정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장점이 있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요. 제미나이는 표까지 만들어서 비교해줬지만 아쉽게도 GPT-4, 제미나이 1.5, 클로드3 같은 옛날 모델 기준으로 답변하는 오류를 보였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건 클로드였습니다. 제가 클로드라는 건 알고 계시죠? 라며 농담을 던지는 위트를 보여주더군요. 크크. 결론, AI 3대장 최종 정리해드립니다. 자,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제 최종 결론입니다. GPT는 빠르고 요구사항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정석적이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원할 때, 복잡한 전문 지식을 탐색할 때 최고의 선택입니다. 제미나이는 최신 정보를 가져오려는 의지가 강하고 표 정리에 능합니다. 다만 가끔 데이터 기준이 섞이거나 질문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로드는 속도는 가장 느리지만 분석의 깊이나 글의 창의성, 재미 측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인간적인 글쓰기나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할 때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 세 가지 툴의 성격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당신의 상황에 맞게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AI 시대에 당신의 몸값을 결정할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미나이로 공부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 담았으니까 집중해주세요.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혹시 COT, 체인 오브 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요즘 AI 좀 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핵심 비결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개념인데요. 사실 코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름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복잡한 AI 개념을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면서 공부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A부터 Z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 영상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학습법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제미나이로 어떤 새로운 지식이든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공부법과 함께 COT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AI로 AI를 공부하는 시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미나이에게 과외받기 COT 개념 학습. 모든 공부의 시작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제미나이에게 최고의 AI 전문가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저만을 위한 1:1 개인 과외를 요청했습니다. 너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AI를 가르치는 최고의 교수야. 지금부터 나를 너의 학생이라고 생각해줘. 체인 오브 솥이라는 개념에 대해 최신 학계 논문을 기반으로 하되 코딩을 전혀 모르는 비개발자 문과생도 무릎을 탁 칠 만큼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해줘. 어려운 비유 대신 요리 레시피에 빗대어서 설명해주면 더 좋겠어. 단순히 알려달라는 것을 넘어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제 수준을 알려주고 비유까지 지정해줬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제미나이는 정말 교수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COT를 AI가 어려운 요리, 즉 질문을 만들기 전에 레시피, 즉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비유해줍니다. 과거에 AI는 그냥 완성된 요리를 툭 던져줬다면 COT를 쓰는 AI는 먼저 재료를 손질하고 다음엔 소스를 만들고 같이 생각의 과정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요리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PM의 관점에서 이것은 AI와의 협업 방식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AI에게 최종 결과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도달하는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개념 이해는 완벽하게 성공입니다. 두 번째, 지식 확인하기. AI가 내주는 맞춤형 웩스 퀴즈. 훌륭한 선생님은 개념 설명만 하고 끝나지 않죠. 학생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저는 제미나이에게 출제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교수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배운 COT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웩스 퀴즈 5개를 만들어주세요. 처음 문제는 아주 쉽게, 하지만 뒤로 갈수록 함정이 있거나 개념을 응용해야만 풀 수 있도록 점점 더 헷갈리게 난이도를 조절해주세요. 제미나이는 즉시 5개의 맞춤형 웩스 퀴즈를 만들어줬습니다. 1번, COT는 AI의 답변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다. X. 오히려 생각하는 과정 때문에 속도는 느려질 수 있죠. 기본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5번, COT 프롬프팅은 AI가 스스로의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초기 프롬프트가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면 오히려 더 잘못된 답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5.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묻는 아주 수준 높은 응용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단순히 개념 확인을 넘어 COT의 장점과 한계까지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잘 설계된 문제입니다. 퀴즈를 통해 저는 COT에 대해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듣는 공부, 오디오, 오버뷰의 가능성과 한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저는 이 과외 내용을 저의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운동할 때 듣는 공부를 하는 거죠. 구글의 다른 서비스인 노트북 LM에는 오디오 오버뷰라는 텍스트를 AI 팟캐스트처럼 만들어주는 기가 막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게도 똑같이 요청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COT에 대한 모든 대화 내용을 5분짜리 팟캐스트 대본으로 요약 정리해줘. 그리고 오디오 오버뷰 기능으로 바로 들을 수 있게 음성 파일을 생성해줘. 제미나이는 대본까지는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AI 교수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제미나이 앱 자체에는 오디오 오버뷰 기능이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는지 음성 파일을 생성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과물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PM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구글의 여러 AI 기능들이 아직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만간 이 모든 기능이 제미나이 안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강력한 예고이기도 하죠. 이 오디오 오버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노트북 LM을 다루는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보는 공부, 인포그래픽 시각화. 듣는 공부가 아직 미완성이라면 보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더 강력할 때가 있죠. 특히 저 같은 디자이너 출신 PM에게 시각화는 가장 익숙한 학습법입니다. COT의 핵심 개념과 작동 원리, 그리고 장점을 비전문가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 심플하고 직관적인 스타일로 내 채널의 메인 컬러인 오렌지색을 포인트로 사용해줘. 결과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미나이는 질문, 생각의 사슬, 스텝 1, 스텝 2, 최종 답변으로 이어지는 COT의 핵심 흐름을 제가 요청한 오렌지색 포인트를 활용해 아주 깔끔한 도식으로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개념이 이 그림 한 장으로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궁극의 공부법, 인포그래픽 플러스 질문 기능의 실패. 자, 여기서 저는 PM의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제 채널의 핵심인 바이브 코딩의 개념을 적용해본 거죠. 이 인포그래픽 이미지 자체를 내가 궁금한 부분을 클릭하면 AI가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로 만들어줘. 마치 제가 만든 시각자료와 AI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궁극의 공부법, 즉 살아있는 교과서를 상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이미지에 상호작용 기능을 추가하여 웹페이지로 만드는 것은 현재 제 능력 밖입니다 라며 정중하게 거절하더군요. 아직 AI가 이미지와 코드를 완벽하게 결합하여 복잡한 인터랙티브 앱을 한 번에 만드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몇 달 안에 가능해질 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 공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제미나이를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닌 나의 개인 과외 선생님, 맞춤형 문제 출제자, 그리고 시각 디자이너로 활용하는 법을 봤습니다. 물론 오디오 생성이나 인터랙티브 앱 제작처럼 아직 한계점도 명확했지만 분명한 것은 AI로 인해 공부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식을 달달 암기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방대한 정보는 AI에게 맡겨두면 됩니다.
대신 우리는 AI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져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고 퀴즈를 통해 지식을 체화하며 인포그래픽으로 구조화하는 능력, 즉 지식을 가지고 노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공부하는 방식이 AI로 인해 근본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재밌게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I는 지루한 암기 과목을 흥미진진한 탐구 과목으로 바꿔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공부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시대 생존을 위한 모든 것 코릿 AI입니다. 여러분, 매달 챗GPT 플러스나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에 3만원 가까이 쓰고 있나요? 오늘은 그 비용을 아끼면서도 실제 업무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제미나이를 돌리는 방법을 제 경험과 데이터로 풀어드립니다. 핵심 무대는 구글 AI 스튜디오입니다. 제미나이 최신 모델을 실험하고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기에 최적의 공간이고 스타트업 실무에 맞게 날 것 그대로 다루기 좋습니다. AI 스튜디오에서 바로 시작해 프롬프트를 시도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바이브 코딩 관점으로 빠르게 반복 실험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 유료 결제를 붙여도 AI 스튜디오 자체 사용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들이 제미나이를 다룰 때 반드시 세우는 두 개의 기둥부터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검색 그라운딩, 둘째는 생각 예산입니다. 첫 번째, 검색 그라운딩. 이건 모델이 헛소리, 즉 환각을 일으키지 않고 실시간 정보에 닿게 해주는 안전한 다리입니다. 최신 정책이나 가격, 경쟁사, 릴리스 노트처럼 변동이 잦은 정보를 다룰 때 이걸 켜지 않으면 AI는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있게 거짓말을 합니다. 검색 그라운딩은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줄여주고 답변에 근거 링크까지 붙여 신뢰도를 높여주죠. PM 관점에서 보면 팀원에게 이거 진짜 맞아? 라고 다시 물어보고 검증하는 비용과 커뮤니케이션 루프를 통째로 줄여주는 엄청난 효율화 장치입니다. 두 번째, 생각 예산. 이건 모델이 스스로 사고를 전개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생각 예산을 충분히 주면 모델은 문제를 여러 단계로 쪼개고 각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검증하는 다단계 추론을 수행합니다. 요약이나 오류 점검처럼 정확성이 핵심인 과제는 낮게 설정해도 되지만 복잡한 비즈니스 전략 설계나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같은 과제는 반드시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디자이너 출신 PM이라 장담하는데 이 다이얼 하나가 산출물의 깊이와 결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실제 세팅과 운영입니다. 저는 실행 환경에서 모델을 먼저 고릅니다. 보고서 요약, 리스크 도출, 기능 정의서 정리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작업은 창의성 온도를 낮춰 정확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반면 브랜드 경험 톤 기획이나 광고 카피, UX 마이크로 카피처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창의성 온도를 높여 생각의 폭을 넓히죠. 여기에 앞서 말한 검색 그라운딩을 켜서 최신성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스템 인스트럭션으로 팀의 언어를 고정합니다. 시스템 층위에서 분석 기준, 말투, 길이, 금지 사항을 묻고 역할 층위에서 AI가 나의 조언자로 행동하게 만들고 질문 층위에서 실제 과제를 던지는 구조입니다. PM 관점에서 보면 이건 프롬프트 템플릿이 아니라 협업 프로토콜입니다. 팀의 규칙이죠. 팀원이 바뀌어도 결과물의 톤과 깊이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많이 헷갈려 하셨던 나노바나나를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나노바나나는 AI 스튜디오 모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모델의 애칭입니다. 한마디로 이미지 생성과 편집에 특화된 모델이죠. 이 모델의 진짜 강점은 일관성입니다. 사람과 사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장면을 이어 만드는 스토리텔링 작업에 아주 강합니다. 즉, 프롬프트로 콘셉트를 잡고 결과를 보며 디테일을 수정하고 같은 캐릭터와 제품을 여러 장면으로 확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여기서 윤리와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제미나이 계열 이미지 생성에는 보이지 않는 신스 아이디 워터마크가 적용됩니다. 이건 생성이나 편집 여부를 나중에 검증할 수 있게 설계된 기술이라 브랜드나 언론 협업에서 투명성을 요구받을 때 든든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조합해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크. 첫째, 바이브 코딩식 이미지 탐색입니다. 스타트업 랜딩 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첫 화면, 히어로 섹션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죠. 나노바나나로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클로드로 가져가서 작업했습니다. 먼저 팀이 원하는 사용자 행동 변화를 한 문장으로 고정합니다.
사용자가 30초 안에 우리 제품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무료 체험 버튼을 누르게 한다. 그리고 타깃 페르소나, 사용 맥락, 원하는 감정선, 색온도, 질감, 라이팅, 장면 구성, 주 피사체의 크기와 위치, 배경 밀도의 순서로 서술합니다. 초고를 뽑은 뒤 디테일을 수정하며 서너 차례 반복으로 품질을 끌어올립니다. 사람과 제품의 일관성은 동일 인물과 동일 제품을 여러 씬으로 확장해 광고 캠페인 세트를 빠르게 뽑을 수 있습니다. AI로 초고를 만들고 디자이너 감각으로 마지막 길 퍼센트를 다듬는 방식, 이게 시간을 가장 많이 절약하는 길입니다. 바이브 코딩 서비스가 작업하는 동안 기다려보겠습니다. 결과물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 개선, 수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반복 작업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나노바나나가 빠르고 다 좋은데 아쉽게도 한글 입력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다운받고 피그마로 가져가서 텍스트 부분만 직접 수정을 해 사용합니다. 아니면 아예 텍스트는 없는 이미지를 만들고 피그마에서 추가합니다. 둘째, 텍스트와 이미지를 짝지었습니다. 저는 텍스트 모델에서 먼저 슬로건, 핵심 가치,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담은 한 줄 내러티브를 정제합니다. 그런 다음 나노바나나에게 그 내러티브를 장면으로 구체화하도록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주는 직관적인 대시보드라는 내러티브를 정했다면 이 문장을 그대로 나노바나나에게 주며 이 문장이 주는 느낌을 미니멀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고 지시하는 거죠. 최신 트렌드와 사례 레퍼런스는 검색 그라운딩으로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짝을 맞추면 카피와 비주얼의 일관성이 확 올라가고 수정 루프가 줄어듭니다. 셋째, 코드 실행으로 정성 데이터를 정량화합니다. 고객 설문과 인터뷰 결과를 한데 모아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대표 문장과 빈도를 뽑습니다. 코드 실행은 파이썬 환경에서 간단한 통계와 시각화를 그려주니 PM 의사결정에 필요한 숫자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카테고리별 빈도를 파이 차트로 그려줘 라고 하면 바로 이미지 차트를 생성해줍니다. 그 결과를 표와 차트로 붙여 슬라이드에 재사용하면 리드 타임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개발자에게 특히 유리하고 팀의 데이터팀 의존도를 낮춰줍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제미나이에서도 파이 차트 생성이 잘 안되네요. 그래서 저는 보통 구글 AI 스튜디오를 프롬프트 작성, 전략 작성 등 텍스트에 사용하고 클로드 GPT, 키미, 젠스파크에 가져와서 이미지 작업, 시각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업에서 자주 받는 고민도 깊게 짚어보죠. 대용량 자료 학습이 막힐 때는 파일을 덩어리로 나눠 순차 학습시키는 청킹이 여전히 가장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건 덩어리 사이에 맥락 보존입니다. 각 덩어리 앞머리에 이전 요약과 핵심 키워드를 재주입하고 마지막에 전체 종합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PM 관점에서 수십 페이지짜리 회의록과 경쟁사 조사 노트를 이 방식으로 처리하면 전략서 초안, 작성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청킹의 목적은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보존하며 스냅샷을 쌓는 데 있습니다. 회사국을 워크스페이스 문서를 개인 계정 모델에 바로 연결하고 싶다는 질문도 많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보안과 정책 문제입니다. 우회는 금물이고 권한과 로그가 남는 공식 경로를 통해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외부 검색 대신 회사 내부 자료만 검색하는 사내 검색을 모델 도구로 붙여 최신성을 확보하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검색 그라운딩의 원리는 동일하고 데이터 통제권만 내부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스프레드시트를 많이 쓰신다면 표준 워크플로우를 권합니다. 정성 응답을 붙여넣고 카테고리 정의, 대표 문장 도출, 빈도 정렬, 인사이트 요약까지 한 번에 뽑습니다. 이어 코드 실행으로 가중치 점수와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생성해 백로그에 바로 반영합니다. 디자이너 출신이라 강조하는데 이 과정에서 톤을 맞춘 문장과 시각 요소 제한을 동시에 받아두면 썸네일 문구와 랜딩 헤드라인에도 곧장 재사용됩니다. 효율과 일관성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페르소나를 스크립트에 녹이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저는 디자이너 출신 6회차 PM이라는 정체성을 전면했습니다.
화면에서는 문제를 빠르게 정의하고 선택지를 압축하고 실제 버튼과 패널 이름을 말해주며 손이 가는 순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스타트업 종사자, 비개발자, PM, 디자이너, 마케터, 기획자, 취준생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설명의 호흡을 짧게 쪼갭니다. 중간중간 크크 같은 위트를 섞어 부담을 낮추고 의외의 조합으로 고정관념을 깹니다. 이 전개 안에서 구글 AI 스튜디오, 제미나이, 시스템, 인스트럭션, 검색 그라운딩, 생각 예산, 코드 실행, 나노 바나나, 바이브 코딩 같은 핵심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여러 번 녹여 검색성과 주제 명료성을 동시에 챙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정체성은 화려한 편집이 아니라 날것의 생산성입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와 제미나이, 검색 그라운딩, 생각 예산, 시스템 인스트럭션, 나노 바나나, 코드 실행을 한데 묶어 팀의 업무를 실제로 단축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자이너 출신이라 사용성의 미세한 버릇을 캐치하고 PM이라 전사 흐름에 맞춰 우선순위를 다시 짭니다. 이 조합이 곧 여러분의 슈퍼파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노션과 클로드 코드를 엮어 마이크로 서비스를 실제로 띄우는 과정을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정의, 데이터 흐름 설계, 화면 스케치, 자동화 연결, 배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따라오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업무 효율에 바로 도움이 됐다면 지금 당장 실험해보세요. 검색 그라운딩을 켜고 생각 예산을 조절하고 시스템 인스트럭션으로 팀의 언어를 고정하세요. 나노 바나나로 장면을 만들고 코드 실행으로 숫자를 붙이면 여러분의 결과물은 더 빠르고 더 단단해집니다. 크크. 그럼 다음 영상까지 금방 또 성장해서 만나요. 여러분, 방금 구글이 전문가용 AI 툴 3가지를 100% 무료로 풀어버렸습니다. AI로 영상을 만들고 나만의 AI 앱을 빌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브레인스토밍하는 이 모든 것이 이제 공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3가지 미친 도구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걸로 당신의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생산성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무료 툴, 플로우 AI, 영상 제작소. 첫 번째 도구는 랩스.구글에 공개된 플로우입니다. 이건 구글의 최신 영상 모델인 비오 3.1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AI 영상 제작소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넣고 그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에는 달걀 이미지를, 마지막 프레임에는 소금빵 이미지를 넣고 달걀을 소금빵으로 바꿔줘 라고 명령했습니다. AI가 작업하는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달걀이 밀가루가 되고 그 밀가루가 자라서 소금빵이가 되는 과정을 AI가 상상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직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장면을 계속 추가해서 짧은 영화나 드라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료 툴, 스튜디오 AI 앱 공장. 두 번째 도구는 studio.google.com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이건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오팔의 진화 버전으로 이제 코딩을 전혀 몰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AI 앱을 만들 수 있는 AI 앱 공장입니다. 제가 직접 비디오 분석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영상을 업로드하면 편집, 속도감, 시청자 유지율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피드백을 주는 앱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고 빌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AI가 작업하는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73초 만에 정말로 작동하는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 하나를 업로드하고 분석을 요청했더니 더 강력한 훅을 추가하세요, 스토리텔링 흐름을 개선하세요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피드백을 내놓습니다. PM의 관점에서 이건 혁명입니다.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더 이상 개발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몇 분 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만든 앱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깃허브에 저장하고 실제 서비스로 배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AI가 작업하는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료 툴, 믹스보드, AI 아이디어 스케치북. 마지막 도구는 믹스보드입니다. 이건 AI와 함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브레인스토밍하는 AI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미국에서만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8년형 제네시스 스포츠카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줘. 2024년 모델보다 훨씬 더 미래적인 느낌으로 라고 입력하면 AI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다양한 컨셉 디자인 이미지를 쏟아냅니다. 여기서 진짜 강력한 기능은 마음에 드는 시안을 고르고 이거랑 비슷하게 더 만들어줘 라고 하거나 여러 이미지를 조합해서 이 가구들을 저 거실 이미지 안에 배치해줘 라고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로고 디자인, 유튜브 썸네일 아이디어, 파워포인트 이미지 자료 등 시각적인 영감이 필요한 모든 작업에서 이제 우리는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4시간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AI 디자이너가 옆에 생긴 셈입니다. 결론, 당신은 대체될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3억 개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가지 무료 툴만 봐도 그 예측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AI에 의해 대체당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강력한 AI 도구들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을 대체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에게 영혼까지 의탁한 코릿 AI입니다. 새로운 AI 모델이 다른 AI 모델을 이겼는데 그 모델은 또 다른 새로운 AI 모델을 이겼다. 구독자님들 요즘 이런 뉴스 헤드라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KK 아마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 또 새로운 거 나왔네. 어제 겨우 클로드 써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것도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신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AI 툴과 모델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AI 툴 컬렉터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AI를 활용해서 내 일을 5배, 10배 더 잘하고 싶은 거죠. 디자이너 출신으로 6년차 AI 스타트업 PM인 제 관점에서 보면 이건 더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건 화려한 기능 목록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술이 내 워크플로우의 어떤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는가 하는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툴 이름에 집착하는 대신 어떤 AI가 나오든 변하지 않는 핵심 원칙, 그리고 특히 구글 제미나이를 200% 활용할 수 있는 실전 팁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즉 지메일, 구글 독스, 구글 시트와 제미나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남들보다 5배 빠르게 일할 수 있는지 제가 실제 제 업무 파일을 가지고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미나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100만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가 왜 우리 같은 비개발자들에게 사기적인 무기인지 클로드나 챗GPT와 비교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컨셉 아시죠? 본업 하면서 화려한 편집 없이. 하지만 구독자님들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엑기스만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설정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꿀팁의 절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케이크 놀랍게도 이 설정은 제미나이가 아니라 지메일 설정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PC에서 지메일을 켜고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모든 설정 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탭에서 스마트 기능 및 맞춤 설정이라는 항목을 찾으세요. 여기에 있는 지메일, 챗, 미트에서 스마트 기능 켜기와 다른 구글 제품에서 스마트 기능 켜기, 이 두 가지 옵션이 모두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이 구독자님의 지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등 구글 생태계 안의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서 제미나이가 더 똑똑하고 개인화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설정을 켜둬야 제미나이에게 골뱅이 지메일이라고 입력해서 내 메일함을 검색하게 하거나 골뱅이 드라이브라고 입력해서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특정 문서를 찾아오게 시킬 수 있습니다. 보안이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구글은 이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하거나 사람이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생산성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PM 관점에서 이건 비용 대비 편익이 압도적인 선택이죠. 두 번째 설정은 제미나이 앱 자체에 있습니다. 제미나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왼쪽 아래 설정으로 들어간 뒤 앱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럼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 지도, 유튜브 등 여러 앱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제미나이와 연결해서 사용할 앱들만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서 작업과 영상 분석에 활용하기 때문에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유튜브만 켜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원치 않는 앱, 예를 들어 구글 항공편이나 호텔 앱이 멋대로 작동해서 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제미나이를 날개로 쓸 준비가 끝났습니다. 구독자님들, 혹시 자동차 운전할 때 시내 주행하는데 계속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리시나요?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에코 모드로 답답하게 운전하시나요? 아닐 겁니다. 상황에 맞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것처럼 AI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작업에 가장 비싸고 강력한 모델을 쓰는 건 마치 동네 마트 가는데 F1 머신을 끌고 나가는 것과 같은 낭비입니다. 구글 제미나이를 예로 들어보죠.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유료로 구독하면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모델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챗 모델입니다. 제미나이에서는 플래시 모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빠른 속도입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을 얻거나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거나 문장의 톤을 바꾸는 것처럼 복잡한 추론이 필요 없는 일상적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빠르고 가볍기 때문에 대화가 티키타카처럼 이어지는 느낌을 주죠. 둘째는 추론 모델입니다. 제미나이에서는 프로 모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깊이 있는 사고 능력입니다. 여러 개의 복잡한 문서를 비교 분석하거나 긴 보고서를 요약하거나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처럼 여러 단계의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속도는 챗 모델보다 조금 느리지만 결과물의 깊이와 정확성은 훨씬 뛰어납니다. 저의 업무 원칙은 이렇습니다. 기본값은 항상 추론 모델인 프로로 설정해두고 속도가 정말 중요한 단순 작업일 때만 챗 모델인 플래시로 전환해서 사용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된 비즈니스 이메일을 한국어로 간단히 번역하는 건 단순한 작업이니 플래시 모델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이메일에 숨겨진 의도와 문화적 뉘앙스를 분석하고 영어권 동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답장 초안까지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니 프로 모델을 사용해야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주니어 디자이너에게 시안 서너 개를 빠르게 받아보는 것과 시니어 디자이너에게 깊이 있는 디자인 시스템 설계를 맡기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목적에 맞게 써야죠. 하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챗GPT나 클로드와 비교했을 때 구글 제미나이가 가진 압도적인 비교 우위, 즉 불공정한 무기는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의 미친 연동성입니다. 실제 제 업무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PM으로서 다음 분기 신규 앱 런칭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참석자 명단은 구글 시트에 정의되어 있고 관련 피드백 자료는 구글 독스에 흩어져 있으며 일정은 구글 캘린더에 잡혀 있습니다. 자, 비포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구글 시트 창, 독스 창 서너 개, 캘린더 창, 지메일 창까지 모니터에 창을 대여섯 개는 띄워놨을 겁니다. 시트에서 이름 복사해서 지메일에 붙여넣고 독스에서 핵심 피드백 요약해서 다시 붙여넣고 이 과정에서 오타라도 나면 아찔하죠. 디자이너 출신 PM으로서 저는 이런 비효율을 정말 못 참거든요. KK 집중력은 분산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아가는 거죠. 이제 애프터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구글 독스 하나만 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미나이 사이드 패널을 켠 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골뱅이하고 따옴표, 참석자 명단, 따옴표 시트 파일과 골뱅이하고 따옴표, 사전 피드백, 따옴표 문서 파일을 참고해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보낼 안내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줘. 워크숍의 주요 목표는 앱 광고 경험 개선이고 참석자들의 사전 피드백을 반영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언급해줘. 톤앤 매너는 친근하고 협조적인 분위기로 부탁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미나이는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2개의 파일을 알아서 찾아가 내용을 분석하고 제가 요청한 모든 조건을 반영한 완벽한 이메일 초안을 몇 초 만에 만들어줍니다. 저는 삽입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내용이 바로 지메일 작성창에 입력됩니다. 이게 바로 컨텍스트 스위칭의 최소화입니다. 여러 앱을 왔다 갔다 하며 발생하는 시간 낭비와 집중력 저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글 제미나이가 단순한 챗봇을 넘어 진정한 업무 비서로 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구독자님들 혹시 지루하고 딱딱한 PDF 문서를 읽다가 잠드신 경험 없으신가요? KK, 저도 많은데요. 제미나이 프로 모델을 활용하면 그런 재미없는 문서도 인터랙티브한 퀴즈 게임으로 바꿔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I 에이전트에 대한 구글의 최신 기술 백서를 공부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26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입니다. 저는 이 PDF 파일을 제미나이에 업로드하고 추론 모델인 프로를 선택한 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이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내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퀴즈 게임을 만들어줘. 조건은 다음과 같아. 첫째, 문제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워져가야 해. 둘째, 총 10개의 문제를 만들어줘. 셋째,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틀렸는지 논문 내용을 근거로 설명해줘. 넷째, 게임 메카닉은 재미있으면서도 논문의 핵심 내용을 반영해야 해.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성취감을 느끼거나 간단한 스토리가 있거나 멋진 그래픽이 있으면 좋겠어. 잠시 후 제미나이는 단순히 질문과 답변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AI 에이전트 지식 퀘스트, AI 에이전트 아키텍트가 되기 위한 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같은 타이틀과 함께 점수와 진행률 표시줄까지 갖춘 하나의 완전한 미니 앱을 코드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정답을 맞히면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아키텍트! 라고 칭찬해주고 틀리면 아쉽네요. 논문 18페이지에 따르면 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챗GPT나 클로드에게 같은 요청을 했을 때 종종 코드가 중간에 끊기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반면 제미나이는 단 한 번의 프롬프트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추론 모델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미나이가 가진 가장 큰 기술적 우위, 바로 컨텍스트, 윈도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란 AI가 한 번에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게 클수록 더 많은 양의 문서를 한 번에 분석하거나 더 긴 대화의 맥락을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챗GPT 4.5나 클로드 3.5 소네트의 컨텍스트, 윈도우는 약 12만 8천 토큰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양이지만 구글 제미나이 1.5 프로는 무려 100만 토큰을 지원하며 향후 200만 토큰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의 8배에 가까운 차이죠. 이게 우리 같은 PM이나 기획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양의 차이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간의 모든 회의록, 고객 인터뷰, 스크립트 수십 개, 시장조사 보고서, 경쟁사 분석 자료까지 전부 통째로 제미나이에 던져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제품의 다음 분기 로드맵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각 기능별 예상 임팩트와 리스크를 분석해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 불만사항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해줘.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종합적인 분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제가 수십 개의 문서를 뒤져가며 정보를 취합할 필요 없이 AI가 거대한 지식 베이스 위에서 저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주는 거죠. 이건 그냥 비서가 아니라 주니어 전략 컨설턴트 한 명을 옆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미나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치나 선거처럼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이 챗GPT나 퍼플렉시티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업무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구글 워크스페이스 생태계 안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제미나이가 제공하는 마찰 없는 연동성과 거대한 컨텍스트 처리 능력은 다른 어떤 툴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자, 오늘 구글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AI 네이티브가 되기 위한 5가지 실전 꿀팁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툴의 이름이 아닙니다. 내 업무의 맥락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생태계와 연동하고 PDF를 게임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용법을 고민하는 바로 그 원칙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당장 내일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지메일에서 답장 초안을 작성하게 시켜보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어느새 구독자님도 AI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AI 네이티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생산성 꿀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은 오늘 배운 제미나이 기능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써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